코로나19 여파로 지난달 제조업 생산이 11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강남에서 급매로 나왔던 아파트들이 소진되며 다시 집값이 오를지 주목됩니다. 유통업계가 코로나19로 소비 침체에 빠진 농어촌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코로나에 온라인 구매가 늘어나며 카드사들도 언택트 소비의 혜택을 더 담은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수출이 타격을 입으며 4월 제조업 생산이 11년 만에 최대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제조업 등이 포함된 광공업은 6% 감소했습니다. 이는 금융위기인 2008년 12월 이후 11년 만에 최대 감소폭입니다. 지난달 전산업 생산은 2.5% 감소했습니다. 제조업 생산도 6.4% 줄어들었고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5.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에 반해 국내에선 코로나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며 소비와 투자는 반등했습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은 5.3% 늘어났고 설비 투자도 전월보다 5%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화물 운송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일본과 독일에 특별 여객 화물기를 편성합니다. 오늘은 일본 나리타행 특별기가 투입됐고 내일은 독일 프랑크푸르트행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특별기는 코로나19로 세계 주요국들의 항공편 운항이 중단되자 수출길이 막힌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일인 만큼 특별기 화물 운임은 시장가의 75%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전 세계 운항을 맡았고 한진과 파크트라 인터내셔널이 화물 집하를 담당합니다.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연일 상승하던 증시가 부천 쿠팡 물류센터 집단 감염 등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또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로 미중 간 갈등 재점화 등이 부각되며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에서 정리해드립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경기 회복 기대감의 강세를 이어가며 3.01% 상승한 2029.50에 마감했고 코스닥도 0.72% 소폭 상승하며 708.5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증가와 홍콩 인권법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 재점화 가능성 증대에 장중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래소는 개인과 외국인이 1,504억 원, 4,977억 원씩 매도했지만 기관이 5,135억 원을 매수하며 시장 상승을 주도했고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이 4,032억 원, 1,027억 원씩 매도했지만 개인이 6,510억 원을 매수하며 시장을 방어했습니다. 지난 28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29일 중국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발표에는 중국의 홍콩 보안법 통과에 대한 보복으로 홍콩의 특별지위 혜택을 일부 또는 전부 거둬들이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8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75%에서 0.5%로 0.25%포인트를 전격 인하했습니다. 최근 수출 급감,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성장률 추락 등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예상보다 크고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증권,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증권주는 저금리에 따른 자금 유입과 증시 반등 기대, 또 배당 매력 등이 부각됐고 은행주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측면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29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8명 늘어나며 재확산 움직임을 보이자 관련 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종목별로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며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알테오젠과 시젠, YBN넷, 일양약품 등의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일양약품은 다음 달 러시아에서 코로나19 치료에
국산 신약 슈펙트가 효과 있는지 확인하는 임상시험을 시작한다 밝히며 급등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글로벌 경제 재개 기대감에 상승했던 증시는 국내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경기 침체 우려, 미중 갈등 등 복합적 요인이 겹치며 추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관련 기자회견을 주목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세계 각국의 경기 재개 이후 반등하고 있는 경제 지표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종목별 순환매 장세가 빠르게 펼쳐질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환율의 일방향 쏠림 현상이 과도하게 확대되면 정부가 갖춘 여러 가지 단호한 시장 안정 조치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해 미중 분쟁이 고조되며 위안화 변동성이 영향을 미친 것이 가장 큰 요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최근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우리 경기 부진이나 외환 시장의 외화 수급 상황이 반영됐기 때문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금매 시장이 달아올랐습니다.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 값이 수억 원씩 내린 채 등장하며 한때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죠. 이제 급매물이 어느 정도 다 팔리면서 시장은 좀 차분한 분위기가 나타날까요? 서둘러 팔지 않아도 되는 집주인들이 다시 집값을 올려놓을지도 굉장히 궁금한 시점입니다. 부동산팀의 설석용 기자와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거래 시장 분위기 먼저 좀 여쭤보고 출발할게요. 매매가 전세가 꾸준히 오르고 있다는 기사는 요즘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네, 전국적으로 보면 집값은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국감정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요. 이번 주 전국 집값은 0.08%, 전세값은 0.07%씩 각각 상승했습니다. 전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된 겁니다. 수도권만 놓고 보면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폭은 지난주 0.09%에서 0.1%로 확대됐습니다. 지방도 0.04%에서 0.06%로 올랐는데요. 5대 광역시 역시도 0.03%에서 0.06%로 오름세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서울 집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하락폭은 다소 줄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지난주 마이너스 0.4%에서 마이너스 0.02%로 줄었습니다. 서울 강남구는 급매물이 소진된 일부 재건축이나 인기 단지 위주로 호가가 상승하면서 하락폭이 줄어든 모습이고요. 강남 4구 이외의 양천구, 목동과 신동동 위주로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하락폭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가격 상승폭 역시 확대됐는데요. 수도권은 0.06%에서 0.08%로, 지방은 0.03%에서 0.05%로 올랐습니다. 서울 전세 가격 변동률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보합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서울에서 강남권 쪽만 거래량이 좀 늘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서울 부동산 정부 광장에 따르면 3월과 4월 사이에 강남을 제외한 서울 전 지역에서 거래 건수가 줄었습니다. 노도강으로 불리는 노원구의 경우는 3월에 627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었는데요. 4월에는 376건으로 대폭 줄어든 모습이고요. 도봉구 역시 308건에서 199건으로 확연히 줄어든 모습입니다. 마영성으로 불리는 마포와 용산 역시 거래량이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많진 않지만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은 유일하게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3월 거래량은 135건이었는데 4월에는 147건으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강남권의 급매물이 많이 등장해서 거래량이 더 많았다고 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는데요. 윤지혜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강남 전체가 절세 급매물 나왔던 게 거래가 되면서 사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걸로 가격 하락세가 가팔랐던 곳들이 강남 지역이니까 그 지역 중에서도 강남구 쪽에서의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좀 있어 보이는 강남 전체적으로 급매물이 좀 거래가 됐어요. 네, 하지만 정부의 양도세 증가 유예 방침에 따라서 급매물 시장이 잠시 달아올랐지만 다음 달 초쯤이면 시들해질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윤지혜 수석연구원입니다. 절세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 절대적인 시간이라는 게 있어서 6월 초까지만 좀 나올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사실 계약 기간 뭐 잔금 납부 이런 거 고려하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렇게 보면 사실은 끝물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일각의 주장대로 집값이 좀 오를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꼭 그렇지만은 않는데요. 부동산 1사 조사 결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상승세로 전환된 것은 나타났는데 일부 지역은 보합, 또 일부는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당분간은 상승과 보합세의 중간 지점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서울 지역은 규제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거나 집값이 갑자기 크게 오르진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직됐던 부동산 시장이 하반기에는 풀려날 것으로 보였지만 최근 이태원과 부천 물류단지에서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면서 주춤하는 분위기가 오래갈 거란 전망입니다. 역시 전월세 시장에서도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져야 하는데 사실상 올 초와 비슷한 분위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를 또 전격 인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한국은행이 기존 0.75%였던 기준금리를 0.25% 내려서 0.5%로 결정하면서 역대 최저 금리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3월 16일 당시 기준금리 1.25%를 0.75%로 내리는 B컷을 단행하며 사상 처음 제로금리 시대를 연 지 불과 2개월 만인데요. 이에 따른 은행권의 추가 금리 인하도 예상됩니다. 대출이 보다 쉬워졌지만 워낙 경기 침체가 심하다 보니까 아파트 매매 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 대학원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죠.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미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0.25% 금리를 내렸다고 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9억 원 이하는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대출 규제 때문에도 큰 영향이 없을 겁니다. 네, 다만 용이해진 대출로 인해서 비규제 지역이나 투자 시장은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권대중 교수 얘기를 들어보시죠. 지방 같은 경우는 비규제 지역은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으로 지금 그나마도 떠오르고 있고 규제가 없는 오피스텔 시장 그리고 전세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출이 조금 쉬워지니까 투자 수요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이나마. 전세도 조금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전세 시장에도 조금은 영향을 미칠 텐데요. 전세자금 대출의 부담이 조금 덜어지면서 평소보다는 관심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역대 최저금리 시대를 열어놨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권도 다음 주부터는 금리를 내릴 것 같은데요.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대출하기에는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인 겁니다. 그런데 또 경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난번 제로금리 시대가 됐을 때도 대출 수준이 굉장히 좋아진 상태였지만 코로나로 경직된 분위기는 풀리지 않았었거든요. 역시 최근에 코로나 장기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업계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을 거란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예, 금매물 시장 분위기도 좀 저물어 가고 있고요. 기준금리가 인하돼도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침체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조금은 아쉽게 들리기도 합니다. 부동산팀의 설석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민관연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첫 삼각 협력을 통해 뿌리 산업의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고 또 차세대 경쟁력을 키운다는 취지인데요. 정세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용접 표면 전문 뿌리 기업 동원파츠. 반도체 부품인 샤워헤드를 국산화해 생산하는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은 346억 원에 달합니다. 이같이 주조와 열처리 등의 기초 공정을 담당하는 뿌리 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이 되지만 인력과 자금난 등의 한계는 여전합니다. 이에 지난 28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경기도 시흥 뿌리기술지원센터에서 삼각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성윤무 산업부 장관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이낙규 생기원 원장이 참석했습니다. 뿌리조합 이사장들은 전문인력 교육센터 설립과 전용 정책자금 지원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쪽을 조금 지망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그런 좀 그 3D 업종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미지들이 조금 개선돼서 그런 그 토대를 어떤 정부나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좀 많이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산업부는 법령 개선과 예산 마련 등 뿌리 산업 생태계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중기중앙회는 지원 대상이 되는 뿌리 기업을 발굴하고 생기원은 기술 애로사항을 해소하며 현장 지원을 맡게 됩니다.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인식을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산업부에서 직접 뿌리 산업에 대한 사항들을 다시 한번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생기원하고 같이 MOU를 하는데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등 새로운 변화 속 뿌리 산업이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낼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사흘 만에 검찰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지난 26일 첫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그리고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 기준 변경 의사결정 등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첫 조사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당시 이 부회장은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침체로 농어촌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농수산물 출하량이 줄어들며 판매처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에 대형마트와 홈쇼핑, 온라인몰 등 대기업 유통사들이 농수산물 소비 촉진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부진에 빠진 우리 농가를 돕기 위해 선한 영향력을 펼친다는 방침인데요. 문나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농수산물 출하량이 줄어들며 농어촌이 어려움에 처하자 유통업계가 각종 판촉 행사를 통해 농어촌 지역사회 돕기에 나섰습니다. 대형마트 업계는 농협과 손잡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출하기 농산물 판매 촉진에 나섰습니다. 롯데마트는 오늘 6월 3일까지 국내 생산 과일과 채소를 20% 할인하고 홈플러스는 과일과 채소를 중심으로 농협이 공급 중인 상품 중 소비가 부진한 신선 상품을 30% 할인 판매합니다. 온라인 유통업계도 지역 농수산물의 온라인 판로 지원에 나섰습니다. 11번가는 서울시 전국 농어촌 지역 군수협의회와 공동협약을 맺고 6월부터 매달 전국 농가 지원 행사를 통해 전국의 농산물을 저렴하게 선보입니다. 또한 11번가에 입점한 서울시 상생상해 전문가를 통해 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한 유연한 대응으로 소규모 농가들의 판로를 적극 지원합니다. 쿠팡은 올해 연말까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으로 판로를 잃은 지역 소상공인과 농축산민을 지원하는 기획전을 진행합니다. 해당 지역 판매자 상품을 직접 매입하고 메인 홈페이지 광고를 포함한 마케팅을 지원하는 등 해당 지역 업체들의 매출 증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홈쇼핑 업계도 두 팔 걷어붙였습니다. GS홈쇼핑과 CJ홈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등 한국TV홈쇼핑협회 6개 연사는 지역 농수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5월과 6월 총 54회의 판매 방송을 실시합니다. 총 34개 업체가 방송 기회를 갖게 됐으며 평소 홈쇼핑 방송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갓김치, 청국장, 시래기, 젓갈류, 조개류, 해조류 등을 선보입니다. 특히 홈쇼핑사들은 협력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없애고 배송비와 카드 수수료 등 기본 비용만 내도록 해 일반적인 홈쇼핑 입점 때 거쳐야 하는 문턱을 대폭 낮췄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혜입니다. 코로나19에 집에서 장을 보고 넷플릭스 등 각종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최근에 많으실 텐데요. 이런 추세에 맞춰 카드사들도 언택트 소비의 혜택을 더 담은 카드들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유민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떠오른 언택트 소비. 외출을 꺼리면서 온라인을 통한 먹거리와 생필품 구매가 늘었습니다. 지난달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은 1년 전보다 2.9% 줄었지만 온라인 사용액은 같은 기간 21.3% 뛰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한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따져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증가했습니다. 언택트 시대, 소비자를 잡기 위한 카드사의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플라스틱 실물 카드가 아닌 모바일 전용 카드를 잇따라 출시했습니다. 신한카드는 신청부터 발급 결제까지 모든 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A카드를 내놨습니다. 혜택도 언택트 소비에 집중했습니다. 실시간 온라인 동영상 OTT 서비스를 구독하고 배달앱을 함께 쓰면 포인트를 추가 적립해줍니다.
하나카드도 모바일 전용 모두의 쇼핑카드를 공개하고 언택트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는 게 특징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언택트 소비를 겨냥한 모바일 카드가 대세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장애인 고용과 인식 개선에 나섰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 사업장인 위드림은 어제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및 유럽연합 소속 주한 12개 대사와 듀오데이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아일랜드에서 시작한 듀오데이는 기업, 기관과 단체 등의 참가자가 장애인과 짝을 이뤄 함께 일하며 직업 체험을 하는 행사로 장애인의 능력을 알리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위드림 근로자들의 근무 현장을 둘러보며 함께 직무를 체험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장애를 가진 직원들의 사회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은 물론이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이 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6월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는 마스크 요일별 구매 오부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공적 마스크가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다고 보고 6월 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직접 또는 대리 구매를 통해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오부제를 폐지하기로 한 겁니다. 다만 중복 구매를 막기 위해 마스크를 사기 전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는 그대로 이뤄집니다. 여기에 본격적으로 등교 수업을 시작하는 18세 이하 학생들은 6월부터 일주일에 5개까지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됩니다. 2002년 이후 출생한 18세 이하 초, 중, 고등학교 학생과 유치원생 등은 지금까지 일주일에 3개씩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었는데 다음 달부터는 5개까지 2개 더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만 19세 이상 성인은 기존대로 주당 구매 수량이 3개로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 맑은 가운데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라 더웠습니다. 비공식 기록이지만 이천 퇴촌이 30.4도까지 올랐고요. 경상도를 중심으로 30도 내외의 기온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말도 계속해 여름 더위가 이어질 텐데요. 서울의 기온 27도에서 28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요. 일부 내륙 지역의 경우 30도를 웃도는 곳도 있겠습니다. 하늘은 구름 많거나 흐리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약간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더운 날씨에 공기까지 좋지 못합니다. 주로 서쪽 지역과 경상도, 제주도를 중심으로 나쁘겠는데요. 오전 중에 농도가 짙겠고 한때 나쁨 수준의 농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은 가운데 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 서울 27도, 대전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구름 많은 하늘이 보이겠고요. 낮 동안 강릉 25도, 속초 24도로 초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오전부터 흐려져 비가 오겠고 남해안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낮 기온 광주 28도, 대구 29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남해상으로 흐려져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0.5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도 계속해 덥겠고요. 비구름이 중부와 남부를 오르내리며 비 소식이 잦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